예,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텔, 연휴 내내 인텔 얘기 굉장히 화두였는데요. 일단 인텔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는 그 현장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IDF 때 마지막 때 가셨던 걸로. 제가요? 예, 가서 제가 안 갔는데. 가셨어요. 가셔서 LG가 인텔의 고객사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발표하시자마자 현장에서 했던 저는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네. 인텔이 한다라고 했다가 예. 안 한다 하고 접었다가 지금 이번 CEO가 새로 오시면서 다시 한다. 하자 뭐 네, 하고 이제 맞아요. 온 거죠. 예, 예. 그때 LG가 인텔 파운드리의 고객, 이제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지만 네. 나름대로 역사 현장에 계신 셈인데 네. 또 이번에 파운드리를 접는 건 아니지만 네. 분리를 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6일 날팻 gel싱어 네. 인텔 CEO께서 직원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그 뭐랄까요, 그 뉴스룸에 네. 게재가 그대로 되었어요. 뭐 세간에 알리려고 했던 거죠. 하도 그렇죠. 뭐 말이 많았죠. 무슨 생산 시설을 매각을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건 결국 아니었던 거고. 근데 이제 파운드리를 독립 자회사로 설립한다. 말하자면 생산 부문을 떼어내겠다. 지금 기존에 있던 인텔은 말하자면 퀄컴이나 AMD처럼 팹리스화가 되겠다. 회사를 쪼개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인텔 이 사업 모델 자체는 과거에 이제 AMD가 인텔에 굉장히 몰렸을 때 썼던 방법, 독일에도 이제 AMD 팹이 있었는데 다 팔고 넘기고 순수하게 설계하는 기업으로 남게 됐는데 결국 인텔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조는 약간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 AMD만큼 인텔이 어려운 건 그렇진 아니고요. 않죠. 예. 어렵긴 어려운데 어렵긴 그때 AMD는 거의 뭐 회사가 없어지냐 마냐. 존폐의 기로에 써 있었죠. 존폐의 기로에 있었고 그때는 그 아부다비 중동 맞아요. 그 아부다비 사우디, 예. 펀드에 일단 매각하고 일부 지분 갖고 있는 형태로 됐지만 결국은 지분 다 팔고 다 팔았죠.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판 거예요. 그건. 판 거죠. 예, 팔고 우리는 설계 부분만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번에 인텔이 그런 어떤 그 지배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 얘기는 이제 그 CEO 얘기는 그 리더십 변화 없다. 나한테 계속 보고할 거다. 그리고 인텔이 가장 크게 강점을 갖고 있는 설계와 제조 역량,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져왔다.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 자본 조달은 추후엔 하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동안 인텔이 실적이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이유 배경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에 투자했던 막대한 자금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버리기 위해서일까요? 글쎄요, 그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라기보다 원래 IDM들은 그 또 특히 선단 공정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뭐 14나노, 10나노, 뭐 7나노 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근데 돈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제 누적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누적됐던 것 같아요. 또 그분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전임 CEO.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CEO 전에 그 밥스완이라는 그 CFO 출신의 CEO는 그냥 관리하시는 분이죠? 뭐 잠깐 이제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맡으셨던 것 같고 1년인가 2년인가 금방 오고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 CEO가 이제 사람도 다 내보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AMD에서 심어놓은 스파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까지 조롱이죠. 조롱. 조롱이죠. 까지 받으면서 이제 물러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생산 공정의 어떤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인텔 10나노요. 제가 지금 이제 코드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그 10나노를 한다 몇 년을 지금 못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뭐 잘 아시는 틱톡도 14나노를 한번 5번인가요? 6번 정도 우려 먹었던. 틱톡 안 되는 그 1년에 그러니까 1년은 공정을 바꾸고 그 다음 연도는 이제 설계 아키텍처를 바꾸고 그 다음 또 공정을 바꾸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다 거쳐가면서 맞아요.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놓는 게 인텔의 과정이었는데 틱톡이 안 되니까 틱톡톡 얘기하고 뭐 톡톡톡톡 뭐 네, 틱톡톡톡 뭐 이렇게 해서 해서 하여튼 한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 몇 년 이렇게 미뤄졌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AMD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AMD는 TSMC 공장 써가지고 그 바운드리를 써가지고 아니 뭐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공정이 이제 선단 생산을 공정 못하면 못 가니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쭉 누적돼 왔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고 사실은 뭐 파운드리는 얼마 전부터 이제 했던 거니까 여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CPU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내부에서 만들어갖고 재무도 다 얽혀있고 그랬는데 올 초부터인가요? 그 이제 재무도 다 나눠놨어요. 내부 거래 체제로 바꿔놓기 때문에 뭐 맡기고 매출 끊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리시키면 기존에 남아 있는 존속 회사 인텔은 자회사한테 설계 CPU를 돈을 주고 맡기는 그쵸. 파운드리를 맡기는 내부 거래자 고객이 되겠죠. 마치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가 엑시노스를 파운드리에 맡기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얘기는 이런 거였거든요. 자회사 구조를 하면 외부 파운드리 고객, 뭐 퀄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애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곳을 우리가 이렇게 고객으로 끌어오면 대박이겠지만 소위 말해서 대박이겠지만 뭐 그런 고객에게 야 우리 CPU 만드는 회사 그 팹리스하고는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요라는 이제 인식도 좀 주고 또 별도 회사로 되어 있을 때는 또 자금 조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 자회사화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 뒤로 이제 밸류 측정 받아갖고 그 시설 투자하기 위한 자본 조달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상장까지 시키겠죠. 그래야 자본을 계속 투자금을 장치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뭐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AMD 모델인데 이 지배권 내가 가져간다. AMD는 아예 그냥 던져버렸지만. 근데 이제 그 지난 한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텔의 제조 능력 자체의 경쟁력이 그래서 그다지 썩 뛰어나지 못했는데 네. 파운드리로 분리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고객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유의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뭐 분리한다고 갑자기 어떤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냥 붙여놓으면은 다 같이 침몰하고 있으니까 떨어뜨려서 자본 조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뼈를 깎는 이제 노력들을 하겠죠. 공정. 그래서 뭐 얘기한 게 뭡니까? 뭐 4년간 5개 노든가요? 뭐 5년간 4개 노든가요?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빠르게 이제 공정을 우리가 다시 만회하겠다라고 해서 막 그런 뭐 비전도 외부에 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전전임 이제 뭐 CEO도 있지만 무의 법칙을 무리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좀 무리했던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지금 타격이 오는가. 지금 아예 무의 법칙 자체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뭐 그 10나노에서 그렇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삼성 TSMC한테 공정 경쟁력도 지금 다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 거는 어쨌든 그냥 생존을 위한 그 분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용 효율화 차원에서도 폴란드하고 독일 공장에서 독일에서 진행 중인 그 건설 프로젝트도 앞으로 2년간 유예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인텔이 말레이시아 페낭에 또 팹이 있죠. 패키지 팹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뭐 신규로 하려고 투자를 해서 건물 공장은 세워놓은 것 같은데 뭐 거의 다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장 건설은 완료를 하겠지만 그 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수요가 따라주면 그때 가동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죠. 그쵸, 무기한 연기. 취소는 아닙니다만. 예. 예. 그래서 뭐 폴란드 독일 공장 뭐 중단하겠다는 명시적으로 여기 텍스트에 박았으니까 또 로이터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독일 총리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거기 보조금 줬기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죠. 또 독일이 줬습니까? 예, 보조금 줬던 걸로. 예. 그래요? 정확합니까? 예. 제 기억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기억이 났습니다만. 근데 이제 아일랜드에도 공장이 있고 하니까요. 거기를 이제 허브로 하고 독일 공장은 어쨌든 2년간 중단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총리가 이제 독일 총리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예 없앤 건 아니고 나중에 할 거니까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투자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근데 미국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
줄 것이기 때문에 애리조나, 네. 오리건, 뉴멕시코, 오하이오에서 하고 있는 공장 투자는 계속하겠다. 라고 그건 뭐 미국 내 자기네 공장이니까.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정부에서도요. 인텔이 파운드리가 어디 팔 수도 없거든. 팔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네. 어디 딴 데 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반도체가 안보의 영역으로 왔기 그럼요. 때문에 비행기 최신 비행기 같은 거 개발할 때 돈 막 엄청 미사일 개발하고 할 때 돈 엄청 밀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어떤 사례로 인텔의 그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밀어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번에 이게 인텔이 이제 이 분리 발표할 때 앞에 내세웠던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CQ 엔클레이브라고 해서 이제 국방부 군사 반도체 개발 생산 프로젝트로 우리가 떴다. 30억 달러 보조금 받는다. 30억 달러면 4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 돈을 보조금 따서 우리 개발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회사가 없어지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싫죠. 곤란해지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실은 그 CEO 멘트나 이날 뭐 보도자료가 인텔에서 자료를 여러 개를 냈는데 제일 크게 이제 얘기했던 것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공지능 칩을 18A 공정으로 생산한다. 패브릭 그 공정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고 엄청 또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뭐 그게 뭐 신규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여기 거 썼거든요. 인텔 거를. 원래 이제 그 아마존이나 뭐 메타 이런 데들은 인텔 제온 CPU를 다소 변형한 변형 CPU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원래 고객사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연장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앞에 뭐 이제 굉장히 아마존 웹 서비스 AI 칩 우리가 58A 공정으로 한다라고 발표했지만 뭐 그거를 미국 현지에서는 그걸 아주 크게 막 부각해서 쓴 매체는 없더라고요. 다들 이제 아는 거죠.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85년도인가요? 80년대에 인텔이 이제 일본이나 한국 기업한테 밀려서 메모리 포기한 적이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게 벌써 40년 전인데 겔싱어 CEO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모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전환 이후 우리의 그 과거 4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중요한 도전 맞죠? 중요한 점 맞죠. 회사의 존폐 위 기로에 이제 서 있게 됐죠. 그때도 엄청나게 큰 결정이었거든요. 그쵸. 그 결정을 그 비슷한 결정을 지금 이다 하는데 우리 성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봐야죠. 15,000명 인력 감축할 거라고 8월 1일 날 2분기 실적 뭐 안 좋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한 반 정도 잘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식간이네요. 미국은 뭐 네. 뭐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일회성 비용이 일부 들어가겠지만 뭐 이제 없애고 글로벌하게 있는 오피스들도 3분의 2는 우리가 처분하겠다. 부동산이라고 얘기. 부동산이죠, 부동산. 네, 처분하겠다라고 했고 알테라라고 이제 한창 잘 나갈 때 이제 FPGA 회사 FPGA였죠. 네. 인수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글쎄요. 그 어쨌든 AMD도 그거 보고 뭐 AMD도 결국에는 원조인 자일링스를 인수했으니까 그게 1등인데 그죠? 예, 인수했으니까 사실은 양대 CPU 기업이 전부 FPGA 기업을 인수한 셈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알테라 지분도 뭐 아예 그냥 전체 다 매각하는 게 아니고 지분 일부 매각하겠다. 여기도 이제 상장을 하면 이제 자본소득을 얻으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그 본업인 PC와 서버 프로세서 시장에서 AMD가 너무 많이 치고 올라온다. 이게 그 10년 전만 해도요. 노트북 PC 시장에서 인텔 점유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뭐 AMD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죠. 한국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노트북에 AMD CPU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인텔이 보조금을 좀 줬거든요. 네. 인텔 CPU 탑재하면 그리고 한 개 모델 뭐 나오는지 뭐 많은지 뭐 나왔는지 뭐 소리 소문 없이 나오고 했을 때 인터넷에서 그거 신경 많이 썼고 굉장히 한 개 모델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이었는데 지금 지난 2분기 점유율 보니까 이게 머큐리 리서치 데이터인데 점유율이 거의 20%에 가까워요. 서버도 거의 100%였거든요. AMD 뭐 1~2% 이 정도 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특히 서버 시장에서 인텔이 정말 강했는데요. 지난 2분기에 25%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한창 AMD가 많이 올라왔을 때 시절과 비교해서도 거의 2배 이상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성능 벤치마크를 해보면
차이가 뭐 너무 뭐 극명하게 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이 일반 뭐 특히 아까 노트북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이트를 보니까 그 퀄컴 ARM 기반 PC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물론 애플도 ARM 아키텍처를 쓰고 있고 네. 또 레노버에서 네. 퀄컴 기반 노트북을 내놨어요. 스냅드래곤 기반에. 네.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내놓더라도 대부분 대만계, 뭐 아수스, 뭐 이런 에이서 이런 기업들만 퀄컴 기반 이제 노트북을 내놨었는데 굉장히 좀 AMD뿐만이 아니라 ARM 계열도 지금 막아야 되는 좀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이게 어렵네요. 아키텍처 측면에서 X86 시장이 PC 전체를 거의 100%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퀄컴도 뭐 지금 애플은 뭐 이미 본인들 그쵸. 그 M 시리즈로. 뭐 M3 뭐 이런 칩 다 ARM 계열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물론 설계하긴 했지만 침투했고 지금 특히 뭐 아까 뭐 AI 얘기하셨지만 AI PC 인텔 CPU가 못 받고 루나 얼마 전에 발표했던 이제 신형 CPU 루나 레이크는 뭐 지원하지만 네. 아직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직은 시중에 나온 것 중에는 그리고 지금 서버용 AI 가속기 쪽은 뭐 엔비디아. 손도 못 대고 있는 네. 실정이니까 한 20년 전에 이제 과거에 이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면 뭐 AMD 뭐 엔비디아 이런 곳은 인텔이 언급을 꺼려했어요. 괜히 언급하면은 괜히 언급하면 경쟁이 아닌데 경쟁인 것처럼 인식될까봐 언급을 꺼렸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다르게 됐으니까 참 이렇게 큰 기업도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연휴 때 이 발표에 대해서 분명히 삼성의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있는 분들도 이 내용을 다 봤을 겁니다. 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기업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기업에 끼칠 영향이 뭐 사업적으로 있겠습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없겠지만 이제 옆에서 이런 얘기는 나오겠죠. 옆집이 저렇게 이제 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라는 주장, 외부의 주장. 뭐 또 내부에도 또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도 몇 번 있었죠. 파운드리 사업 분사라고 해야 될까요? 분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소설 쓰기 좋아하는 분들은 네. 이제 파운드리를 밖으로 빼면 그냥 메모리 생산 시설까지 파운드리가 그냥 다 왜냐면 그 두 개 좀 나누기가 좀 어려운 게 EUV 장비를 지금 공용으로 같이 이제 공유 쓰고 그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내 거, 네 거 이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메모리까지도 그냥 아예 그냥 로직이랑 같이 이제 그 이미지 센서는 지금 LSI에서 직접 지금 시설 투자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애플 뭐 이런 내용이 그래서 있어서 잠깐 UMC나 이런 것도 쓰긴 썼었죠. 이미지 센서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불협화음이 좀 있다는 예, 얘기인데 파운드리에 맡겼는데 야 그 돈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맡기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또 외부에 맡기고. 글로벌 파운드리에 맡기거나 UMC에 맡겼던 사례들이 있고 하니까 지금은 그냥 알른이 죽지 하면서 직접 뭘 좀 알른이 죽자. 생산에 대해서 뭐 좀 하려고 왜 애플이랑 큰 기업이 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뭐 좀 차치하더라도 요 디램 낸드 뭐 그 로직 같은 거는 아예 그냥 파운드리 한 덩어리로 시설 투자 크게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뭐 이렇게 법인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제 외부 내 안팎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분석, 뭐 생각, 견해 이런 게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결국은 이제 결정하는 분이 결정을 해야 그렇죠. 결정이 되는 거니까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될지. 삼성 디스플레이 사실 분사할 때 그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로 SMD 시절이요. 그러니까 뭐 SMD가 원래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LCD 사업부 갖고 오면서 디스플레이를 맞아요. 합치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잘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잘하고 있죠. 혼자만 잘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 업종을 다 보면 선택도 잘했고요. 전략도 굉장히 잘 세웠고. 모바일만 간다. 모바일만 했으니까. 대형 이제 지금 하긴 하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시장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뭐 글쎄요 뭐. 그런 생각들을 이 뉴스를 보고 삼성 수뇌부에서 좀 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집도 했으니까.
그게 사업적으로는 당장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제 뭐 인텔이 이렇게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인텔이 받을 일감을 삼성이 받아올 수 있다는 막연한 낙관적인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인텔이 받던 일감이 뭐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이제 뭐 이제 국내에서 나온 기사들 쭈르륵 보니까 이제 뭐 삼성이한테 뭐 좋은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타이틀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글쎄요. 뭐 사업적으로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지금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보면요. 지금 이게 이제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자료인데 TSMC가 61.7%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이에요. 말 기준으로. 삼성이 11.7%예요. 인텔은 1%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 외부 고객만 아마 잡았겠는데 이제 분리가 되면은 인텔에서 설계하는 CPU도 여기 맡길 거고 뭐 그것도 이제 들어갈 텐데 내부 일감들. 그러면 확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현재 외부 고객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맞나? 근데 삼성도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 일감이 많죠. 5G 칩셋 뭐 DDI 뭐 이런 거 이제 네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2021년도에 한 2년 전, 3년 전 자료랑 비교해 보면 그때 TSMC 그때도 이제 과반 이상이었어요. 53.1%였는데 올해는 60%가 넘어갔고 삼성전자가 한 20% 가까웠거든요. 21년도에 네. 18.3%였습니다. 근데 지금 더 떨어졌죠. 지난 1분기 기준으로 11.7%까지 떨어지고 아마 퀄컴 물량이 지금 많이 지금 절로 갔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 큰 고객인데. 큰 고객이지 간 거거든요. 근데 빨리 그런 고객을 찾아오지 않으면 지금 3나노는 지금 거의 GAA 처음 우리가 했던 거 외에는 한다고 했지만 그거 뭐 이렇다 하게 지금 그걸로 얘기가 없죠 뒤로. 매출을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약간 건너뛰고 2나노에서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그것도 이제 보면 약간 세계 최초병이랄까 먼저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또 먼저 우리가 GA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일로 오세요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그 항상 이제 먼저 뭘 발표하고 학회에 나가서 기술 뽐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고도의 마케팅 활동들인데 인텔이 그 횟수는 확 줄었죠. 과거에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뭘 개발하고 투자 뭐 이렇게 시설 투자도 EUV도 뭐 공격적으로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언제까지 이제 고객이 별로 큰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약간 물귀신처럼 이제 다 돈 버는 사업 쪽 이익도 다 끌어와서 저기 쓸 수도 있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텔 거 보고 그러니까 제가 뭐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TSMC가 그 많은 고객을 끌고 올 수 있었던 다른 배경에 있는 패키징 쪽이 있긴 합니다만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기회에 패키징 쪽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잠깐만 쉬다가 다시 배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